(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 인수 작업을 지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아일보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새 법무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등등은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지금 새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와서 정치 편향적으로 그 정당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 정치를 망친 그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과거의 그 행안부 장관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추미애를 한번 보십시오. 5선 국회의원에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하고 법무장관으로 들어와서 왜 들어왔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기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인 그 행각을 한번 우리는 되돌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자마자 1월달 그 추운 엄동설안에 인사를 비밀리에 야밤에 감행해서 소위 정적이 되는 사람들,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입장에 정적이고 여기서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정상적 검찰 인사를 그대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부산으로 날려버렸죠. 그들은 처자가 다 있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모델을 깨면은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공직자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쭉 깨버렸습니다. 뭐 갑자기 인사 내려가 부산으로. 그러더니 또 부산에 갔더니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용인으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쫓아버리니까 충청도 진천으로 쫓아버리고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 그 다음에 충청도 진천 막 각 도를 돌아다니게 한 집으로 쫓아내고 이것이 정치권의 못된 학습을 받은 그 아주 심술궂은 그리고 보복력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권력자들 칼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 보내서 결국은 이 나라의 정치를 아주 후진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모델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모델을 깬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때려잡는 소위 몽둥이꾼 행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를 국민들로부터 샀습니까? 그러나 뚝심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이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하나의 독자적인 신조였습니다. 결국 추미애 그 잔혹한 그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잔혹사는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너 언제 한번 혼나봐라. 지금 혼나고 있을 겁니다. 왜? 마음이 혼나고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마 또 외마디 기회가 되면 소리 지르겠죠. 소리 지르기 전에 그 소리 지르는 힘이 펄썩 주저앉게 하늘이 그로 하여금 과거에 그를 괴롭혔던 비정상적으로 괴롭혔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새 정부는 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치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정치인을 배제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잘한 겁니다. 똑같이 법무장관에 정치인을 국민의힘 정치인을 데려다 놓거나 또 행안부 장관을 데려다 놓거나 하면은 그 전 정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훨씬 전에도 법무부 장관은 거의 정치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인을 쓴 법무부 장관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인을 쓴 기억이 있어도 그렇게 유별난 행안부 장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들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정권 안위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 참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하지 않겠다. 당신네들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당선인의 그 생각, 즉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묻어 있습니다. 정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앞에서 정치인 장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덕목이라든가 가치관, 그 다음에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관, 이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얼마나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불거지는 수사 등에서 공정성 저해를 시키는 그런 과거에 비춰서 공정성 저해를 갖다가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또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뭐라고 또 했냐면 정치권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위배 우려와 부작용을 당선인이 몸소 알고 있고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겠다. 공정성 논란과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정치인 출신 배제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정말 역사에 어떤 남을 수 있는 행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 같았으면은 어땠을까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것이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입니다. 우파는 정의로운 길을 가고 좌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험악한 길도 가차없이 이익이 된다면 간다. 뭐 이런 것 차이점 아닐까요? 윤 당선인은 또 이 선거 공정성의 안전을 기해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정치인 출신을 입각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라는 윤 대통령의 그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당선자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인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와 다른 점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는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배제,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 배제 이런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공약으로 채택은 안 했습니다. 공약집에서는 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에서 빠졌다고 해서 인사 기준이 철회되거나 후퇴할 것은 전혀 아니고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정치인이든 아니든 인사를 제대로 하고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장관을 맡아야 하는데 조직도 정말 일도 모르는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마음대로 장관 직무를 거기에 활용을 하고 해서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그런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을 안 가겠다는 뜻이
아마 이 윤 당선인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 내부에서는 물론 그러죠.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가야 정부의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뭐 관료들의 논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정치인 출신을 지금 원하는 이 당 내부 이 정치인들은 거의 또 속성이 비슷합니다. 네. 자기네들 이익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치 안 하는 국민들이 대단한 걸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여나 야나 국민의힘도 일부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가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생각이 좀 전혀 다른 데 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여기에 법과 원칙에 따른 국민의 그 눈높이를 보고 간다라는 이런 그의 초심이 작동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수장에 잇따라 임명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통제받았고 간섭받았고 비난받았고 비판받았고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수사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고 이렇게 이것을 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슴에는 복수가 아니라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추 전 장관에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좋지 못한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추미애와 같은 그러한 법무장관이 태동돼서는 안 된다. 뭐 이것은 저도 상당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다시 내각에 기용된다면 그 나라는 안 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역시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굉장히 희망,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희망을 주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윤석열 정부, 소위 윤석열 정부는 저는 윤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 정부가 곧 탄생될 겁니다. 많이 국민들은 마음을 국민을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민,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